이명 그 소리 자체로도 너무 힘드시죠? 조용할 때 더 잘 들리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더 크게 느껴지고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이 귀에 꽂히니까 사람을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근데 더 힘든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생기고 좀 줄어든 것 같다가도 다시 심해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도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이명이 한 번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째 반복되거나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하거나 아예 오랫동안 나아지지를 않아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왜 안 낫죠? 병원에서 큰 이상 없다는데 왜 계속 이 소리가 들리죠? 잠깐 좋아졌는데 또 생겼어요. 제가 난치성 이명을 메인으로 치료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명이 왜 자꾸 생기는지, 반복된 이명 뒤에 어떤 원인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명의 원인을 알면 어떤 생활 습관을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명이 왜 생기는지를 알려면 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귀를 거쳐서 어떻게 이 소리를 감지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귀는 제일 처음에 소리가 발생을 하면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서 웨이도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파가 고막을 통해서 진동하게 되는데요. 이소볼이라고 하는 엄청 조그만 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뼈가 음파 진동을 몇십 배 이상으로 증폭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증폭된 진동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달팽이처럼 생긴 관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내림프액을 찰랑찰랑하게 진동을 보내주게 됩니다. 내림프액에 생긴 파동이 다시 달팽이관 안에 빽빽하게 차있는 유모세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 유모세포는 감지된 그 진동을 다시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도달하게 됐을 때 뇌에서 소리를 인지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도달한 소리가 청각 피질이라고 하는 부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렸던 소리가 인지되고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소리라는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꾼 다음에 뇌에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이명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게 되면 우리 몸이랑 마음 자율신경은 나 지금 전쟁 상태다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자율신경계가 혼비백산이 되면 당연히 즉각적으로 목, 어깨가 딱딱하게 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긴장된 상태가 오래되면 귀로 올라가는 혈류를 방해하게 되면서 귀에서는 전자파 음이 치직하고 튀는 것처럼 가짜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성 이명의 발생 기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데요. 이명이 삐 하루 종일 24시간 들리게 되면 엄청나게 불안해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엄청 피곤했을 때만 잠깐 삐 하고 사라졌던 이명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들리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삐 하는 소리가 삐져나오게 되면 그때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지시거든요. 문제는 바로 그 감정 반응입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감정 반응을 하게 되면 그 감정 때문에 다시 이명이 증폭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감정 반응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예후가 달라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신일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몸이랑 마음이 같은 원리로 반응한다라는 건데요. 우리 몸이 다 정상적으로 반응을 잘하고 내림프액도 유동성 있게 잘 파동을 일으킨다면 왜곡된 신경 반응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교감신경 활성화된 것이 오래되고 내림프액의 유동성도 줄어든다면 충분히 그런 이명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림프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끈적끈적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털 같은 유모세포는 덜 흔들리겠죠. 그렇게 되면 청각 소리를 감지하는 것도 떨어지고 뇌가 과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방금 말씀드린 기전에 의해서 이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너무 많기는 합니다. 가장 먼저 뇌에서 원심 억제라는 소음을 억제하는 브레이크가 손상된 경우인데요. 귀 안에 있는 청각세포랑 뇌의 청각신경은 1대1로 짝을 주파수별로 맞추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거를 바로 토노토피의 원리라고 합니다. 뇌에서는 원래 각각의 청각세포가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도록 좀 억제를 하고 있어요.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청각세포가 탄성
활성을 잃고 손상이 되어 있으면 그 해당하는 청각세포에 대한 브레이크를 풀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청각세포가 스스로 흔들리면서 자발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귀에서 그리고 뇌에서 인식되는 게 바로 이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청력이 손상되는 게 결국에는 청각세포의 기능 손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각각의 청각세포가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한 뇌의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기전 때문에 4가지의 세부적인 청력 손상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노화로 인한 청력 손상입니다. 25살 이후에는 모두가 청력이 손실되는데요. 매년 1%씩 청력이 노화가 진행되는 게 오랫동안 누적됐을 때 뇌는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빠르게 보상해야겠다 하면서 불필요한 이명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양쪽으로 고음역대의 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이라고 설명드리고요. 대부분 65세 이상 환자분들은 이 노인성 난청을 끼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으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시면서 청력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청력 손실이 생기는 거고 그거를 채우기 위한 이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소음성 난청인데요.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청력 검사 그래프가 있습니다. 4000Hz라고 하는 4K 영역대에서 청력 그래프가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경력이랑 이런 생활을 한번 여쭤보면 공장 기계 소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계셨거나 하루 종일 유튜브 아니면 라디오 소리를 24시간 내내 크게 틀어놓는 분들이 바로 이 C5DB라고 하는 전형적인 청력 검사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고상작용으로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어폰을 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어폰 사용 그리고 큰 소음에 대한 노출 모두 다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이 보이는 케이스가 항암이나 이독성 약물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이명이 또 같이 발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최근에는 굉장히 어린 환자분이셨는데요. 항암 치료를 몇 회 이렇게 몇 사이클 받고 나서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청력이 손실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채로 내원을 해주셨어요. 양쪽 모두 중도에서 중고도 난청까지 보이셨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명이 같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독성 약물, 이독성 항암제, 항생제 다양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의 청각세포가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았을 때에도 청력 손실에 의한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중에서는 이런 분이 계세요. 원장님, 저 청력검사 다 해봤는데 정상이라던데요? 정상인데도 이렇게 이명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턱관절이나 경추의 문제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 쪽으로 긴장이랑 압력이 너무 올라가 있는 경우, 특히나 상부 경추 쪽에 미세한 틀어짐이 있는 경우에도 그 구조 때문에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청력 손상 또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명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이명 환자분들은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저 같은 이명 무시하고 참고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서 급성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이명이랑 그래도 괜찮은 정도의 이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이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쪽 귀에서 내가 정말 피곤할 때 아니면 밤을 새면서 과로하고 혹사했을 때 아주 잠깐 먹먹해지면서 삐 하는 소리가 몇 초 동안 유지됐다가 바로 사라지는 경우, 이럴 때에는 당장 병원을 찾아서 급성기 치료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이명 가끔 들립니다. 스트레스 많을 때 아니면 잠 못 자고 과로했을 때 신경 쓸 게 너무 많을 때 그때 잠깐 이명 들리는데요. 저음으로 웅 하는 소리가 1분 이내로 사라지는 경우, 점점 빈도 강도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달에 한 번 잠깐 온다 그러면 당장은 치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랑은 다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명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자기 한쪽 귀의 청력이 뚝 떨어지면서 귀 먹먹하고 어지럼증이 있고 이명도 한 번에 다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72시간 내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돌발성 난청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돌발성 난청은 급성기에 처치를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최종 예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면서 이명도 있고 귀도 먹먹하다, 바로 병원에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양 한방 동시치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한방에서는 이 돌발성 난청에 준하는 응급약이 바로 사양이 들어간 사양 활청단입니다. 귀를 가장 강력하게 각성시켜줄 수 있는 약은 바로 사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양이 고이
고용량으로 함유된 활청단을 복용하시면서 최대한 자주 내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 내에 최대한 밀도 있게 물량 공세로 치료가 같이 들어갔을 때 빠르게 청력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그때 이비인후과에서는 스테로이드 경고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병용하시면서 한양방 동시치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왜 이렇게 골든타임을 강조드리냐면 돌발성 난청은 사실 이미 밝혀져 있는 예후도 좋지가 않습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아침에 갑자기 청력이 떨어진 거니까 이거 조금 약 먹고 하면 뭐 1, 2주 안에는 돌아오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딱 3분의 1만 발병 전이랑 똑같이 회복이 되시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불안전하게 회복되어서 평생 어느 정도의 후유증을 앓고 사십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아예 회복이 되지 않는 비회복되는 케이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후가 좋지가 않은 만큼 급성기 처치가 빠르게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면 어느 정도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꾸준히 내원하시면서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내는 치료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박동성 이명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심장 박동수를 맞춰서 귀에서 슉슉 하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딱 자려고 베개를 베고 누우면 귀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나서 너무 불편하고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동성 이명이 평소처럼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커질 때 그리고 그냥 커지는 것도 아니고 쿵쾅 쿵쾅 하면서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뇌혈관 질환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극심한 어지럼증이 동반됐을 때인데요. 어느 정도 은은한 현기증이나 참얼미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삥삥 도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코끼리 코 100바퀴 하고 난 다음에 직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극심한 어지럼증이 동반됐을 때는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케이스는 빠르게 처치를 받으실수록 최종 예후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니까요. 빠르게 병원 내원하셔서 필요한 처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요. 우리 몸은 안정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건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또 딱 하나만 남기라면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잠을 최소 하루에 7, 8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통잠을 조져주시는 게 좋고요. 기왕이면 11시에서 새벽 1시 있죠? 그 사이 시간대에 이미 잠들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푹 쉬어주고 구교감 신경이 자기의 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생활습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귀 쪽으로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반드시 의료진께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원장님, 저는 이명이 있고요. 난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독성 약물은 다른 걸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께서도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약물을 좀 다른 걸로 대체해 주실 수 있거든요. 앞으로 내가 의료 상황에 처해질 때에도 내 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60-6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노출이 됐을 때에도 청력세포가 손상되면서 이명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듣는 그 시간을 60분 이내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60분을 만약에 내가 꽉 채워서 들었다 하면 반드시 10분 이상 쉬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소음이든 그런 거에 노출되는 거는 우리 귀를 많이 피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꼭 이 60-60 법칙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어폰 사용은 권장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에 좀 영양분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식단을 추천드릴게요. 청력의 노화를 방지하려면 아연, 엽산, 비타민 B군 이런 영양소들이 같이 보충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콩, 계란류, 시금치, 견과류 이러한 종류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식단을 챙겨 드실 때 이런 엽산이나 아연,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단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튀긴 거, 기름진 거, 매운 거 딱 이 세 가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자세 정말 중요하죠. 턱관절 비대칭 있고 식사하실 때마다 똑똑하는 소리 들리고 목,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북목을 교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본다고 아니면 노트북 작업한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최대한 주기적으로 목을 뒤로 젖혀주시면서 내 목의 경추 커브를 지켜주시고요. 턱을 꽉 물고 있는 습관,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도 안 좋습니다. 항상 턱에는 힘을 좀 빼고 있는 것이 좋고요. 양쪽으로 골고루 식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명이 생기는 원인이랑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명은 생활 습관 교정이 같이 병행됐을 때 나중에 재발도 안 되고 더 커지고 악화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내 고요한 일상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생활 수칙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비한 한의원의 김명은 진료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